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6년 총선 직전에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모은 5천만 원이 노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투 안에는 노 의원의 지갑과 신분증, 명함과 함께 유서로 보이는 글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어져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회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밤사이 어제부터 시작된 조문 행렬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일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장으로 애초에 알려졌었는데 국회장이 됐네요. 이게 좀 처음 취해지는 형식인데요. 예. 5일장인데 전반부는 정의당장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빈소가 차려져 있는 이쪽에서는 정의당장으로 치러지고 이게 연결식이 있는 27일쯤에 가서는 이제 그 국회장으로 이게 현역 의원이신 분이다 보니까 국회의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그 빈소를 방문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쾌히 국회장을 허락해 주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가 국회의장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 정의당장이 전반부에 진행이 되고 연결식 점에 가서는 국회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정의당 지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충격이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추모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어제 하루 종일 사실 그렇죠. SNS나 이런 글을 보면은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의 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그 비통한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일이 뭐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았는데 빈소를 찾은 한 시민은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유서 내용을 보니까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된다. 워낙 거짓말 자체를 못한 분위기에 그간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 시민은 회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왔다면서 뉴스를 보고 놀라서 일하는 동안 생각하다 끝나고 왔다. 실감이 잘 안 난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하나의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이라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 전화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출연해서 했죠. 인터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노회찬 의원이 출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예,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좀 많이 안타깝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 청취자들께 이야기를 했었으면 뭔가 더 좀 실마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고 무겁고 그 인터뷰 시간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미국 방미 때문에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뭐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내가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안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그냥 일반 그 지지자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사실 선거 시기 받은 시기가 2016년 3월이면은 총선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회찬 의원으로서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뭐 경력금 또 뭐 일종의 그 정치 자금 금화비도 좀 전달해야 될 것이고 돈 들 때가 많은데 공식 후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정치거든요. 우리 정치는 돈과 말을 너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노회찬 의원이 그랬어요. 돈을 받았다.
2천만 원씩 2번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거를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준 돈인지 알았고 대가성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고 그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지금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다. 이제 이게 유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모금이라면 얼마든지 신고를 하고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 해 1억 5천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선거가 있는 그 해에는 그 3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정치인들이 다니는 자체가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뭔가 아니면 밥을 못 사게 장례식장에 가도 뭘 내야 하고 밥을 못 사게 하지만은 사실은 축부유금도 못 내게 하지만은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이 축부유금을 내지 않으면은 그 당사자의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본인의 일일 때는 또 서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그 유창선 시사평론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죽을 일인가. 그거로 죽으면 살아도 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런 얘기들. 정의당 의원들도 그게 죽을 일이었나. 터놓고 얘기했으면 될 일인데. 근데 이게 노회찬 의원이 진보 정치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노회찬 의원이 지금 사망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특검에 소환되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얼마나 많은 공격이 또 가해졌겠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고 지금 정의당이 당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서니 하는 이런 와중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 당을 책임진 입장에서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견디는 게 참 어려웠을 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은 나쁜 선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수치심의 크기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가 없이 그냥 뭔가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은 돈이 아니었지만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라는 걸 지금 인지한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러면 그 다음에 닥칠 상황들 어떤 수치심, 수모, 당할 처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던 거겠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노회찬 의원하고 경기고 동창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사람이 사실 4천만 원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유서에서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밝히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맞다.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사람이 막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준 돈을 받아서 정치에 쓸 수 있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아마 손에 꼽아야 한 손가락 꼽을까 말까 할 겁니다. 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도 자체가 돈은 꽉 묶어놨고 말도 묶어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정치하기 힘들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 진보 정치 아이콘으로 또 촌철살인의 정치인이었죠. 좀 더듬어 보자면. 그렇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여야가 뒤집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때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는 정말 파란을 일으켰죠. 그때 노회찬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원내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앞장서서 공개합니다. 그렇죠. 당시의 이 장면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엑스파일에 보면 말이죠. 홍석현, 제가 존칭 다 생략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좀 인사들 하세요.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받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3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은 것이고 이전에 대해서는 집안 사정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또 응분의 책임을 진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자체가 공개했을 경우에 본인이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그랬죠. 그때 이걸 폭로한 것 때문에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10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이 참 그 당 내부에 진보 정당 내부의 부침 때문에 당적에 참 변화가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그렇죠. 진보 신당, 통합 신당 뭐 그러다 정의당으로 다시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건 진보 정당의 외기를 걸어온 정치인이었죠.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고 선고 직후에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인권 침해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이걸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누워서 국회에서. 예, 사실 뭐 그런 신문지에 넣는 그런 장면이고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관련해서 4대강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현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다른 어떤 악재들, 경제 문제 푸는데 가장 악재가 바로 4대강 사업하고 부자 감세입니다. 이건 거의 뭐 신종플루 비슷한 겁니다. 확진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다른 데 들어가도 모자랄 돈을 그쪽으로 다 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살릴 거냐 4대강 살릴 거냐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지금 소개된 인터뷰 말고도 노회찬 의원하고 했던 인터뷰들을 떠올리면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노회찬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청취자들이 귀에 쏙쏙 이해가 되는 이런 비유의 대가였어요. 촌철살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노회찬 의원을 인터뷰로 부르면 시원하게 정리가 10분 안에 다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진보 진영에서 절치부심하는 친구를 돕겠다고 선거점에 돈을 모아다 준다. 위법인 줄 알았지만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려 한 드루킹과 그들에 대해서도 허익범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발목을 잡았고 협박했는지도 드러나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청취자 정경윤님 어찌 이런 일이 워낙 청정한 이미지 정치인이라서 심리적인 부담이 컸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서 이해찬 의원을 만나거든요.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시죠. 이해찬 의원과의 또 추억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들이 많죠. 예, 뉴스닥에서도 오늘 김광진, 이준석 두 분의 패널이 출연하시는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전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망하기 전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이런 칼럼식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선거 시기에 자원봉사자가 노회찬 부인의 자원봉사 운전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전용 기사하고 재벌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참 명백한 공격이거든요. 아니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그냥 쓰고 나간 게 있는데 이런 잘못된 보도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켰겠습니까? 견디지 못한 정말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